네, 그러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토론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스테이크홀더를 모두 7군데에 계신 대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7분들이 지금부터 시간을 10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행 과정상 한 8분 정도로 줄여주시죠. 8분 이내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플로어에서 토론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발표자 분들께서 응답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여하신 그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까 그러는데요. 강석원 팀장님,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감사인감리 1팀장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들 업무에 바쁘실 텐데도 우리 공적인 그 성격을 생각해서 사실 오늘 일종의 퍼블릭 히어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인정하셔가지고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최원경 상무님, 성도 이영 회계법인에 계십니다. 네. 네. 최원경 상무님은 중형 회계법인, 로컬 대형 회계법인 합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성민 회장님,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저쪽에 끝에 계시죠? 예, 김성민 회장님 그 박수 한번 해주시죠. 김성민 회장님은 중소회계법인, 그러니까 중대형 아닌 중소회계법인 쪽에 그 대표 책임을 맡고 계시고요. 좋은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종민 이사님, 회계사 감사반 연합회 이사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반에 계신 분들이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허세봉 실장님은 삼정회계법인 심리실 맡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정 KPMG는 우리 빅4의 중요한 그 주자시고 그래서 오늘 그쪽에서의 그 관점을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김학관 공인회계사회 감립본부장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김학관 본부장님은 위탁감리 주관하시면서 거기에 그 감리조사 위원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순서대로 뭐 하시죠. 뭐. 우리 강석원 팀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팀장님은 성격상 그 이번에 발표를 한 그 기관이 저희들 감사의 연합회 연구 영역인데 많은 포커싱을 또 감사반 쪽에다가 사실은 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상장법인 감리를 주도하고 계신 그 금감독원 입장에서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또 코멘트를 조언을 주시고 그러면은 회계사 그 협회에서는 앞으로 그 비상장 법인에 대한 감리를 할 때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감사인감리 1팀장 강석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김광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난해 굉장히 좀 더웠던 날이었는데요. 그때 제 금융감독원에 교수님이 두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때 박종석 교수님하고 이제 이영환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현재 감사인 평가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치열한 고민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해서 감사인의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저희 오늘 한번 오셨던 적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와 또 굉장히 좀 상당 부분 또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도 저희 스스로를 한번 짚어보고 또 교수님께는 저희가 그냥 업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가 참 충분히 잘 되어 있으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회계법인에 대한 그 품질관리 모형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이제 평가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준비 작업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저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 연구와 관련해서 뭐 그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여러 가지 충분히 전문가의 어떤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선행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실증 분석들을 통해서 그 분석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분석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이제 방안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외관법 도입에 따라서 그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제도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도입이 될 당시에는 각 감독기관이 예를 들자면 이제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준평가를 직접적으로 감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 6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그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그 각 감독기관은 즉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모아서 종합해서 증선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체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연구 결과에 반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시범 시행 방안을 준비 중인데 이 앞으로 이 자체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감사인들이 효율적으로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또 감사반이나 회계법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뭐 그 정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혹시 뭐 차후에 얘기가 되거나 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앞으로 업무에 많이 활용하겠다는 부분과 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원 코멘트 듣고 보니까 우리 그 두 분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 감사인연합회에서 아주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연구한 것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우리 발표 자료 순서대로 두 번째로 최원경 우리 성도 이연회계법인 상무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 이연회계법인의 최원경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심리실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는 중형 회계법인 심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품질관리 기준서 ISQC1이 처음 도입할 때부터 보통 업무를 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고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준비한 이제 토론 내용이 앞에 금감원의 저기 강 팀장님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질관리 기준서가 지금 처음 도입된 게 2005년으로 이제 기억되고 있으니까 벌써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외관법 개혁 등으로 해서 회계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기준서는 사실 큰 변동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품질관리 기준서 자체가 회계법인의 큰 품질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걸 실무적으로 반영할 때 평가 모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회계법인은 2년에서 5년 주기로 금감원의 품질관리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품질관리 기준서가 이제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평가 모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 건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계법인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품질관리 평가 방식 자체는 실질보다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얼마나 위배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계약적 위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적 위험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실 감사 품질을 위해서는 이 업무가 계약을 해도 되는 업무인지 저희가 리스크를 미리 사전에 평가를 해서 감사 업무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평가 모형에서는 계약 전에 위험 평가가 몇 건이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지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계약적 위험 평가를 운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적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추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제 경영진의 리더십 책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품질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리더십 책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질적인 요소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규정에 한 줄이 있고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결의를 한 줄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유효한 평가 지표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다소 높은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클린펌에게 감사를 받는 것이 자본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기림을 인식하도록 회계법인의 품질 차이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평가 모형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서 회계법인들 간의 품질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공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지금 현재 평가 방식보다는 좀 더 질적인 요소에 맞춰져서 좀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제 이제 사견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지적 건수로 몇 건이 지적이 됐는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얼마큼 잘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뭐 세 단계나 5단계 뭐 이렇게 상중하 아니면 뭐 unsatisfactory, satisfactory, 뭐 need improvement 뭐 이런 식으로 좀 구획을 져서 회계법인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어졌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감독기관의 지금 품질관리 관련돼서 상자사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청하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자료들이 사업보고서도 내야 되고 또 품질관리 감리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 상장사 등록 신청을 위한 자료도 매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의 등록 제출 시기가 각기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업무 부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백업 부서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런 전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내고 집계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ERP 시스템을 저희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도입이 돼서 자료가 잘 나오고 있긴 하나 저희보다 이제 조금 더 소형으로 가게 되면 이런 백업 부서의 역할이 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심리실에서 이런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감사 품질에는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원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한번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료를 요청하실 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자료를 기준 일자를 좀 통일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통일된 방향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조금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을 살리고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네요. 저 중견회계법인을 대표해서 최원경 사모님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리를 하는 우리 저 감독원이나 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고민을 좀 해보시죠.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를 해야 된다. 전문가 기관이고 하니까 특히나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번 토론 순서는 김성민 회장님이시죠. 중소회계법인의 입장을 한번 대변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들고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김성민입니다. 네, 중요한 토론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 관계상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감사 품질의 이제 이 정의를 항상 생각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감사인의 어떤 생산 시스템적인 측면과 그런 감사인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 감사 보고서 측면에서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첫째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시스템은 굉장히 우수해도 거기서 나온 감사 보고서가 문제가 있는 감사 보고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 사례에서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사인의 감사 품질 생산 시스템을 이제 평가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이 감사인 조직의 특성과 규모를 굉장히 고려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선박을 만드는 회사로 예를 들자면은 레저용 고급 요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가공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그 업계에서 십수년 동안 일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순회 가공업으로 이제 요트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 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은 그 반대의 극단에서는 뭐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큰 기업들, 대기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회사의 어떤 구조와 거기서 나오는 그 품질 관리 평가 요소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만 우리가 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 모형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감사 품질 평가의 이제 문제점이었다면은 사실 이제 이런 획일적이고 형식에 치중한 이런 평가 위주였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감사 품질 평가 면에서 이제 아까 연구자분들이 기업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감사 품질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기업이 벤처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이제 성장해서 중견사 또는 대기업 상장사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회계 품질과 감사 품질에 대한 인식이 이 태동 때부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의 인식이 결국에는 상장사나 대기업이 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감사를 담당하는 중소형 회계법인의 이 감사 품질관리 평가 시스템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장사나 대기업을 감사하는 대형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시스템 못지않게 그런 중소회계법인의 이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평가 모형이 과거에는 획일적이었기 때문에 이 품질관리 평가 모델이 대형 회계법인, 소위 말하는 빅펌의 그 모델을 따라가야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좀 강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감사 품질관리 평가 모형이 이 대상의 규모라든가 특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세분화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모형들이 개발이 돼야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구성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품질 평가 모형 이 구체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 항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실증 분석 및 평가 모형에서 회계법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40인 미만 소형과 40인 이상 중대형 이렇게 이분했는데 물론 더 세분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40인 미만 소형과 40 이상 중형과 대형 주로 빅펌 위주의 대형 회계법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평가 항목 중에서는 여러 항목 중에서 이 조직 형태에 대한 평가, 쉽게 말해서 피라미드형 중앙 집권형 조직이냐, 파트너들에 의한 집단 분산형 조직이냐, 이런 조직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직의 그 관리 특성, 규모나 조직의 특성에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품질관리 담당 이사의 급여 수준, 이런 부분도 품질관리 담당 이사와 업무 수행 이사의 급여 수준의 이 비교 이런 거는 사실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과 인력 상황에 따라서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가 되기에 상당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평가를 보상 체계와 연계하는 측면에서도 품질관리 결과와 보상 체계 연계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객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성과 보상 체계와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 인력 상황 이런 것을 객관화해서 회계법인들끼리 비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품질관리 조직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조직의 인력의 수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품질관리 예산 대비 감사 수익 비율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경력의 품질관리 인력 3사람보다 굉장히 고경력의 품질관리 인력 1사람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훨씬 이런 측면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적정 의견 표명 비율 이것도 단순한 비율보다는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된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적격성 개발 관련 정책이나 그 다음에 개별 감사 계약의 파트너의 산업 전문성 이 부분은 같은 얘기인데요. 대형 법인에서는 보다 많은 피감회사를 감사를 하고 조직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화가 좀 나눠져 있지만 중소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책임 이사가
본인 스스로의 이미 전문화가 된 분야가 다 있습니다. 이미 전문화가 된 분야에 맞게 업무를 수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 그런 중소법인들의 특성이 충분히 좀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상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현행 그 감사인 등록 규정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인 등록 규정이 감사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그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 모형을 담았다고 이제 보는데, 그런 것들이 감사인의 규모와 경영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세분화돼서 고려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민 의장님 감사하고요. 거기에 나중에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한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품질관리 조직은 거기서는 뜻은 품질관리 예산 대비 숫자보다 인력 숫자보다 품질관리 예산 대비 감사 수익의 비율을 이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표현이 이해가 좀 쉽지 않네요. 품질관리 예산 대비, 그럼 우리가 A 대비 B 그러면 대비 앞에 나오는 게 분모가 되거든요. 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감사 수익 대비. 그렇죠. 그렇죠. 품질관리 예산. 예. 영어로 하면은 현재가 맞는데 우리말식으로 하면은 품질관리 예산을 분자로 이제 의미하시는 거니까, 그죠? 감사 수익 대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예를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론 이종민 회계사 감사반연합회 이사님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반연합회 이사 이종민입니다. 먼저 의견 제시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반의 경우에 이제 발표 자료 페이지 23에 보면 이제 감사반과 회계부는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의 특성 차이에서 감사반의 경우에 이제 내부 품질 관리에서 감사반 구성을 하고 내부 품질 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변동했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반 구성이 3인 이상 시키는 상태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에서 말씀하신 이제 내부 품질 관리 조직을 갖추려고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 구성원이 5인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3인이 구성원을 이루고 1인이 품질관리 책임자, 1인이 모니터링 담당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현행 감사반에 보면은 구성원이 3인, 4인, 5인 그리고 수십 명이 있는 여러한 이제 조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는 것이 향후 진행할 방향인 건 당연히 맞는데, 현행 제도화에서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지 25 저희들이 이제 품질관리 평가 지표로 이제 감사반을 만약에 서열화한다면은 품질관리 조직이 없는 이제 3인, 4인 감사반이 최고 평점이나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현재 상태에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한 3인 감사반도 그 서열화에서는 최고 평점이나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표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제 4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270개 감사반 중에서 3인 감사반이 현재 57개로 2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반 구성들이 느끼는 품질 관리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성가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관심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서 감사반이 서열화된다면 양원 평가 점수를 받는 감사반이 각종 배정 업무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적 교육 훈련의 경우 자체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면 감사반 구성원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대형 감사반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들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요. 현재 감사반 연합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연 2회 1박 2일 정기연수 교육이 구성원 역량과 적경성 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항공의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 경우 위험 관리에서 현장 감사팀 및 업무 수행 이사의 감사 위험에 대한 얘기에서 저희들은 업무 수행 이사라는 표현이 사실 쓰기가 어렵고요. 대신 뭐 업무 수행 구성원 또는 업무 수행 회계사로 그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 평가표 페이지 25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에서 자체 평가 항목인 품질관리 책임 구성원의 보수 수준에 대한 언급에서 감사반은 사실 대부분 이게 품앗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책임 구성원의 보수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저희들 감사반 품질관리 규정에서는 품질관리 책임 구성원이라는 용어가 아닌 품질관리 책임자라는 용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소용과의 유지에서 자체 평가 항목인 1. 감사 업무 수행팀 보수 배정 비율 이 언급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반은 저희들이 품앗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평가 지표도 좀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6번 모니터링 경우 모니터링 전반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현실에서 수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감사반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은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문서가 작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니터링이 취지하는 괴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좀 제정되었으면 하길 부탁드립니다. 6번 모니터링 자체 평가 항목인 감사 계약별 구성원별 사후 심리 비율 언급에 대해서요. 감사반 소속 1인 구성원이 아까 언급한 대로 대다수가 소수이고 수임한 감사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평가 지표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 품질관리 평가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반 경우에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초도회계감사, 임대업체, 가족기업, 대출 없는 회사 경우 회계감사가 법으로 강제한다는 느낌을 갖기에 감사인 입장에서는 유인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바는 감사 수수료는 낮게, 일은 적당히, 의견은 좋게입니다. 저희들 감사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고요. 또한 회계감사 대상 회사들이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서 회계감사 일정이 쫓기고 보고서가 불실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평가 지표가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문 이사님 토론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다 토론을 마저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품앗이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품질관리 조직이 재정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관청 입장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탈피해서 좀 발전하라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대다수가 지금 그런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지금 만드신다면 과도기 내지 그런 고려는 해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팀에서 제2의 연구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토론 시간이 또 좀 있긴 하니까요. 허세봉 삼정회계법인 심리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삼정회계법인의 이성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도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를 쭉 읽어봤는데요. 외부 감사, 그러니까 감사 품질에 대해서는 교수님들께서 쓰신 페이퍼가 다른 이전의 선행 연구들에 비해서도
그 확실하게 정의 부분이라든가 대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페이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 제가 생각하기에 그 평점표를 이제 평가 모형을 만드시는 게 목표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감사 품질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형 법인이든 뭐 중소형이든 간에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떤 대용치가 가장 그 감사 품질의 그런 결정적인 요인인가 이런 부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논의가 있어서 그리고 그 IWASB라든가 그다음에 PCOB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평가표에 많이 녹여져 있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실증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이 좀 있었는데요. 그 뭐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하나의 이제 아이템별로 쭉 살펴보는데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 제작성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표에 있어서 감사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제작성이라는 게 사실 원인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제작성 원인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이너한 뭐 에디팅 뭐 이런 쪽 부분은 그 감사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인의 어떤 수익성 부분도 아까 이제 표에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감사 품질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감사 투입 시간이 이제 줄여서 코스트를 다운시킴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는 그 IWSB에 있는 그 프레임워크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이 빅4에서 감사반도 이렇게 넘어갈수록 각 항목들에 대해서 중요도가 이제 다 그레이드 자체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뭐 빅4든 아니면 감사반이든 간에 오디 퀄리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 자체는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평점표에 있어서는요, 그 저희들도 이제 그 감사인 등록 규정 그거 때문에 이제 감사인 그 평가를 할 때 그 퀄리티 부분을 약간 70% 이상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중요한 이제 평가 요인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서 스케일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 어떤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1단계라고 볼 수 본다면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서열화를 시켜서 평점을 낼 거냐 그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산정하는 구간 스케일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게 앞으로 상당히 난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점 배분표가 이제 지금 교재 나눠주신 부분에 보면 66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업무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20점이 지금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전체 배정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업무의 수행하는 부분이 이제 감사인이 실제로 경력 가중평균 경력 시간이라 경력 기간이라든가 또 투입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십 부분에서는 이제 뭐 급여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급여 기준 자체가 그렇게 한 15점 정도 그 안에서 15점 정도로 그만큼 기준이 큰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윤리적인 요구 사항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중대형이나 뭐 소형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 좀 생각을 해봤고요. ISQC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더라도 그게 포멀하게 운용하느냐, 인포멀하게 운용하느냐의 어떤 운용성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지 그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 중대형이나 그 소형 사이즈 나누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수임과 유지 부분은 그 업무에 해지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해지할 수 없는 어떤 결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해지하는 경우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점수도 한 20점까지 부여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반면에 이제 비적정 의견 표명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해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국내가 상당히 낮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해서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잣대를 좀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부분에서도 중대형, 소형의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성적적으로서 구분이 될 그런 건 아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 이제 뭐 오디트 오니 폼인 경우에는 이제 지표가 이제 감사에 얼만큼 많이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지만, 회계법인의 특성을 보면은 감사하고 비감사를 보통 다 같이 지금 병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감사에 투입된 시간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이 지표가 사실은 파트너들마다 또는 이제 법인의 감사, 비감사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하고 스탯 부분도 이제 이게 감사 부분에 한정돼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펑션 말고. 그 다음에 감사 파트너 하는 경우에도 비감사 업무에 집중하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보다 감사 고객에 대해서 표준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인게이지먼트, 개별 인게이지먼트에서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이제 중대형, 소형의 평점이 다르게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감사 계약에서 이제 품질 관리 담당자의 이제 감사 시간 비중, 이 부분은 각 법인의 정책에 따라서 품질관리 담당자의 투입 여부가 이제 상장 등록 규정에 나와 있는 거, 맨데이터로 해야 되는 거 외에는 규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개별 감사 계약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그 내부 감사 역할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내부 비위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는 결국은 내부 모니터링에서 그 독립성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감사 시간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감사의 어떤 오디트 퀄리티라는 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 했을 때는 뭐 세 가지로 논문 그 페이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첫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얼만큼 준비가 잘 되냐. 그 저희들도 감사할 때 보면 회사에서 준비가 정말 잘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만큼 잘 하느냐, CFO, 전문지표 작성하는 게 얼만큼 퀄리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두 번째는 감사행위 업무 수행할 때 정말 역량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투입 시간이 제대로하냐, 그 세 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감사 업무를 얼만큼 잘 하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로 일단은 다음 바로 토론을 부탁드리죠. 김학관 공인회계사회 품질감리 본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하실까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화면이 나오는 쪽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8분 이내로 짧으면 짧을수록 환영합니다. 네,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본부장 김학관입니다.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감사에는 품질관리 평가 모형 개발 연구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사실 데이터 축적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결과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 품질관리 평가 모형 개발에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감사에는 품질관리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라는 문제가 나왔는 거는 이제 큰 이유가 이제 애간법 26조 1항 3호에 의거한 겁니다. 애간법 26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감사에는 감사 의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금감원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증선위에 매년 감독기관은 8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2015년 6월달에 발표된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준비를 어디서 누가 하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외부 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 품질 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 개선 계획을 포함해서 감독기관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마련은 공인회계사가 정한 품질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반에 대해서는 회계법인과의 차이를 고려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체평가 결과는 감독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외부 감사 감리를 이제 그동안의 저희망식이 아닌 이 자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중점 감리 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자체평가 결과를 품질관리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재 안 했지만 이제 감사인 지정 시에도 반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사인의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감사인의 대표는 이걸 감독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실 더 추가적으로 규정 같은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저희들 항공회에서는 사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자체평가 지침을 마련할 거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면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면 될 것인데, 저희들은 이제 감사반이 가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현재 그러면 항공회에서는 이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 외에 비등록법인에 대해서 하고 감사반에 대해서 현재 지금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상장 회계법인이 18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상장법인 감사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40개, 나머지 144개가 145개 정도가 이제 제 항공회 감리 대상이고요. 감사반은 지금 현재 275개 정도 됩니다. 275개 합쳐서 저희들이 이제 항공회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회계법인 140개, 감사반 270개 합쳐서 한 410개에서 한 420개 정도 됩니다. 금감원은 40개 정도, 대형법인 40개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420개를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품질관리 평가를 매년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면
저희 항공회에는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사업의 이시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이걸 매년 8월 말까지 증선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출된 거를 그대로 집계해서 보고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 어쨌든 지금 이제 품질관리 평가 지침 이제 제시를 이제가 됐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비상장 회계법인 140개에 대해서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품질관리 기준서 6개 항목 중에서 이 비상장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아닌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15개 항목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감사반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진의 운영 책임은 아예 사실 점검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고 윤리적 요구 사항에서도 독립성 점검,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는 독립성 점검 시스템 구축 운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안고 있고요. 인적 자원에서도 구성원의 평가, 보상, 승진 이런 승진 시 품질 관리 요소 반영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감사반 그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감사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지금 회계법인에 대한 점검 항목적 일부에 대한 점검을 생략하고 있는데 감사반은 각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각자 사업장을 보유한 등록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에는 동 3인이 감사 업무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기준서 적용상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그 품질관리 사전심의를 대상자는 사전심의 담당자는 감사 참여자 유예의자가 원래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반은 애관법에서 3인 이상이면 설립을 허용해놓고 동 3인 이상이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 참여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관리 감사 참여 아닌 사람이 품질관리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래서 품질관리 적용이 처음부터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감사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대신에 이제 감사반에 대해서는 이제 주권 상장법인이나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를 감사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 높은 데는 감사를 아예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품질관리 평가 지침을 만들면 그 다음에 감사반 감독 기준도 저희들한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품질관리 평가 지침은 우리 품질관리하고 연계되어 있고 나중에 품질관리 하고 나면 개선 공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이행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행이 잘 안 됐을 때, 불이행됐을 때는 이제 조치를 하도록 예감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품질관리 평가 지침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감사반은 향후에 그게 감사반 감독 기준에 반영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개선 공고 이후에 이행 점검까지 영향이 돼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최대 등록 취소까지 이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품질관리 평가 지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감사반은 품질관리 기준서 자체 적용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관리 평가의 한계점은 품질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원, 인원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중소형 회계법인과 감사반에 이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감사반은 회계법인과는 달리 단일의 법적 조직이 아니어서 이런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이후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재는 안 했지만 이제 이 애관법의 17조에서 애관법 17조가 품질관리 기준인데요. 거기 3항에 보면 이제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반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반에 대해서 품질관리 평가를 하라. 나중에 안 됐을 때 조치를 하라. 이게 좀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8조가 주무공인회계사인데 거기에 보면 주무공인회계사는
당의 감사반과 관련하여 일체 대표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표의 명칭을 사용 못한다라고 아예 또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반에서는 중무공인회계사가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감사반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서 적용이라든지 평가지침, 감사반 감독기준 적용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 품질 제고 및 신뢰도 제고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법규 준수,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담당인사 연속감사 금지, 그다음에 감사반인 경우는 3인 이상 참여, 그다음에 독립성 평가 및 위반 시 시정 조치, 그다음에 업무 수행 품질 일관성을 위한 표준 감사 매뉴얼 사용. 특히 이제 감사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업무 배분. 아까 이제 통일에서 품앗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감리 입장에서는 사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그 감사에 1시간을 투입을 했으면 1시간에 대한 부수는 분명히 배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서로 내가 5개 계약 가지고 있고 너도 5개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돼서는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정한 업무 배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반에서는. 그다음에 감사 시간 집계 및 검증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감사 시간 이거는 이제 감사 보고서에 외부 감사 실시 현황을 지금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법정 서류인데 그러면 그 감사 시간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감사반이나 소형회계법인에서 어떻게 입증할 거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 시간 집계 및 검증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 심리 및 보고서 발행 통제, 사후 심리, 그다음에 감사 조서 보관 및 관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반 같은 경우는 원칙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중무회계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서를 보관할 건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항을 총괄하고 점검 관리할 품질관리 담당자,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반에 그런 책임자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나중에 그 책임을 안 졌을 때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내부 논의도 하고 또 회원분들끼리 서로 토의도 하고 해서 규정을 개정할 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요. 발표자 이상 가지고 발표자 두 분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혹시 간단하게 제가 그 코멘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원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공감이 가는 것이 뭐냐면 저희 감사 품질을 얘기할 때 그 감사 보고를 생산하는 생산 공정 자체 품질하고 개별 감사 계약 단위에서의 감사 품질 두 가지로 이제 그 구분해 생각할 수 있는데 조직 단위에서의 그 감사 품질이 좋다. 조직 단위에서 이제 아까 발표에서 품질 관리 감리 결과 지적 건수가 적다 하는 그런 법인이 그러니까 품질 관리 시스템이 우수한 법인이 꼭 개별 감사 계약에서의 감사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참 공감하는 내용이고 저희 연구진들의 관점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학교로 따지자면 대학교의 교과 과정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 훌륭한 졸업생이 배출되는 것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아까 세무법을 말씀해 주신 고성삼 그 우리 원로 회계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또 그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퍼블릭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세무사들이 수행하는 그 세무 관련 그
조정이나 컨설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반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이 감사반 품질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모르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3분 이상이면, 3분의 이제 회계사 이상이면 감사반을 구성해서 이제 그 비상장 법원의 그 외관법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 3분의 사무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 그 물리적으로 달리 3군데 이제 그 근무를 하시면서 각자 자기의 개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 감사 품질 관리 기준서 1에 있는 그런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품질 관리 기준서 1에 대해서 김학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감사반이 있다 하는 것을 현실을 인정한다 그런다면 품질 관리 기준서 1을 감사반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좀 단계적으로 2020년도에는 여기까지, 2021년도에는 여기까지 해서 최초, 그러니까 처음 이제 품질관리 기준서 1을 감사반에 적용할 때에는 우리 김학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쭉 이제 여러분들을 인터뷰한 결과 3가지, 빅3만 지키자, 빅3만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자. 그 빅3가 뭐냐? 그 감사 수행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 감사 매뉴얼을 지키고 있느냐, 표준 감사 매뉴얼을 감사반들에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적정한 감사 시간, 그러니까 감사에 투입한 시간을 제대로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그 2개.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 조서가 사실 이제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보관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 감사 조서의 보관 및 관리, 이 3가지만 가지고 감사반에 대해서 그 품질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1년 뒤, 2년 뒤, 3개년 뒤, 4개년 뒤 그런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어느 일정 그 기간이 경과한 뭐 3년 후, 4년 후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품질 관리 기준 넘버 1에 있는 6가지 요소를 전부 다 준수하는 것으로 품질 관리를 평가하도록 하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나가면서 품질 관리 기준서 1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감사반에 이제 지켜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나와서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귀한 검토 의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후속 연구를 우리가 진행한다든가 또 아마 또 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이 정책 개발하실 때 지금 이제 각 법인에서 법인협의회나 또 이 각 입장에서 대표하는 그 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부 이제 평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실증 연구, 선행 연구, 그다음에 설문조사만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실증 연구 부분이라든가 이 설문 부분의 경우에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이제 축적이 돼서 아주 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리서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고 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정말 이 평가 지표가 나중에 성과하고 연결되는 것인지 그건 이제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계량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하게 배점만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들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이 체크리스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상중하로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체크리스트 부분은 아마 이제 저희들 샘플로만 이제 보고서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감리 담당자들께서 품질감리 담당자들께서 어떤 더 보완하고 이제 수정하고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 평가와 안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고 이제 과거 연구들을 집재성 해본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후에 이제 정말로 이게 그 계속 그 특히 이제 당장 다가오는 것이 이제 자체평가니까 그 회계사분들도 이제 과연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이 어떤 프로세스를 갖춰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거를 계속 감독 당국에 전달하고 의견을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의미 있는 평가 모형을 이제 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발표해 주시고 또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을 그 예정보다 훨씬 넘겨서 이렇게 늦게까지 경과해서 해서 고마우면서 또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오늘 전국에서 시청을 해 주신 분들께 정말 오늘 모임이 의미 있는 그 웨비나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이걸로 모두 오늘 제 10회 저희 감사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